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 전광판을 보면서 GIS, 즉 지오그래픽, 그러니까 지리 인포메이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그 전광판이. 근데 GPS, 내비게이션에 쓰는 GPS도 활용이 돼서 시시각각 갱신되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죠. 그거랑 관련된 얘기, GIS랑 관련된 얘기를 하나를 더 하려고 해요. 저번에는 이제 내비게이션과 그 미디어 보드, 정류장에 있는 미디어 보드. 미디어 보드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제 했었죠. 아, 디지털 사이니지 해서 통합적이고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그냥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좀 일방적이지 않은 그런 것,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광판도 사실은 소통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반에 사실 GIS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지리 정보에 대한 것. 근데 우리가 구글, 네이버 지도 검색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지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딱 두 가지만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핵심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은 벌써 겁이 나실 텐데, 벡터,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벡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과 때, 이과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 때 벡터를 배우는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고 점선면 얘기하는 거예요. 점선면. 점선면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어, 수집해서 처리하느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뭘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이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게 디지털 가지고 실시간적으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활용을 하고 하는데 그 벡터라고 하는 것은 x, y 축의 점선면 가지고 일단은 그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 그 저장한 정보에서 뭔가 활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조작을 해내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스파게티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스파게티 구조, 데이터가 라면 구조라는 거지. 이런 면 종류 이해가시죠? 하나는 위상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성 말고 위상.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위상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들의 본질만을 뽑아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단지 이름이 무슨 무슨 팰리스, 옆 단지가 무슨 무슨 팰리스, 이 두 개가 나뉘는 것, 위상적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표시해도 그 땅이 어느 도에 속해 있고 어느 구에 속해 있고 이런 정보, 그리고 좀 더 그냥 구만 나와 있으면은 그 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택 그 단지들의 형태까지는 위상학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근데 그 안에 무슨 팰리스, 무슨 단지, 무슨 아파트 이게까지 다 들어가면은 그때는 위상학적인 게 들어간 거예요. 단순한 라면, 스파게티냐 아니면은 그 안에 또 다른 정보가 들어가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은 그게 크게 그 두 가지 그 지리 정보를 가지고 GPS, GIS 결합도 하고 또 IA적인 결합도 해가면서 디지털 세상의 그런 정보 소통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미디어 보드 전광판처럼 버스 정류장 전광판이 GPS적인 것과 GIS적인 것이 결합해서 계속 갱신되면서, 그러니까 어저께 버스 정보가 지금 필요 없잖아. 갱신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리 정보도. 스파게티 방식은 뭐냐? 즉 라면 방식은 뭐냐? 망과 관련된 거예요. 망. 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죠. 뭐가 있겠어? 물, 수도, 전기, 도로 뭐 이런 거지. 그러면은 우리 봤던 버스 정류장, 저번에 봤던 버스 정류장 거기도 망이랑 관련된 거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위상학적인 자질구레한 정보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 망이랑 관련된 큼직한 거랑 또 이제 뭐 이 운송 그
도로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굵직굵직한 위상학적 정보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망을 위주로. 수도도 그렇고 파이프 무슨 배관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배관하는 데가 이 아파트 이름이 무슨 팰리스야.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기본 정보를 스파게티 구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망과 관련된 일, 산업 이런 데에서는 그게 필요해. GIS에서 스파게티 구조의 데이터가 필요해. 벡터 구조가. 벡터 데이터. 점선면 중에서 특히 선에 해당되는 거겠지. XY축에서 그 선만 제대로 되면은 그런 작업은 바로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거 같죠? 근데 그런 정보로는 지금 A 팰리스랑 바로 옆에 있는 B 팰리스를 구별 못 하거든요. 그쵸? 도로망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쪽은 다 도로망으로 떨어져 있는데 B 팰리스는 붙어 있거든요. A 팰리스랑 B 팰리스 우리 옆집 옆쪽으로. 그러면은 그때는 위상학적 정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보세요. 유불리가 있겠지. 처음에 망산업 할 때는 정보를 처리하고 필요한 목표 그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고 가공해 나가는 그 노력이 덜하단 말이야. 근데 위상학적인 것이 되면은 위상 정보가 되면은 이제 그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에요. 하지만 목적에 맞게 잘 쓸 수가 있지. 이를테면 뭐가 있겠어요? 우편 배달을 하려면 A 팰리스, B 팰리스 구별이 돼야지. 왜냐면은 면 스파게티 그 데이터에서는 A 팰리스와 B 팰리스의 구별이 없어요. 아예. 이렇게 면이랑 면 사이에 다시 한번 쫙 그어주는 그 정보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상학적으로.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여기 내에서도 몇 층, 몇 호 뭐 이런 것들 몇 호, 몇 단지 몇 호 이런 정보들이 위상학적 정보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목적에 맞게. 우편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은 토지 이용에 대한 것도 정보들이 다 토지 뭐 그런 지질학적인 정보들이 거기에 또 하나 위상학적으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생태에 대한 그런 지리학적 정보도 단순하게 스파게티식의 그 정보 아직 가공되지 않은 가공되는 노력이 덜 필요하단 말이죠. 네트워크에 쓰려면은 그것만 있으면 돼. 스파게티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어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연 환경의 보존을 위한 주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쓸 때는 다시 한번 위상학적 정보들이 따닥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구글, 네이버 이런 데서 지도들이 여러 종류의 지도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GIS, 지리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소스는 점선면, XY의 점선면으로 벡터 정보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벡터 정보를 스파게티식의 정보까지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주로 망산업 쪽. 망이랑 관련된 일은 그걸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일. 아까 지금 예를 들었던 것이 우편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환경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보존을 위한 어떤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다시 한번 위상 정보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목표에 맞게. 각각 목표에 맞게 기본 데이터들을 가지고 조금 더 처리를 해서 스파게티 구조냐 위상 구조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GIS에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우리가 주로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런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아니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보게 되는 지도 그 지도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지도가 아니고 GPS, GIS가 결합이 되지만 그 결합이 돼도 결국 벡터 정보들이 결합이 되는 셈이거든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골치 아프게 이과에서 골치 아프게 했던 그리고 이제 뭐 이과 쪽 대학에서 공부했다면 또 골치 아프게 했던 그렇게 골치 아프지 않고 XY의 점선면이고 그리고 점선면 중에서 선을 중심으로 별다른 또 다른 추가적인 노력이나 가공이나 비용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망산업, 네트워크라고 보통 영어로 하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에는 주로 위상구조의 데이터들을 거기에 맞게 조절해 가면서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4월 9일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내비게이션 그리고 미디어부도 저 지하철 전광판, 그렇죠.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 정류장 전광판, 그리고 저 디지털 사이니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아직 안 올린 상태에서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천천히 하나하나 올려서 링크도 걸고 해서 앞뒤를 좀 맞춰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요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시리즈로 찍는 것보다는 일단은 생활에서 가까운 거 먼저 하나하나씩 찍고 있습니다. 오늘 별로 재미가 없을까 봐 걱정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접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 골격 같은 건 알아두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를 위해서 남기고 혹시 필요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걸 기반으로 조금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